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고민해온 정부가 현재 단계를 1월 3일까지 엿새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환자 수와 의료 체계 여력 등을 지켜본 뒤 단계 조정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했던 80대가 숨진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온 다른 가족 2명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변이 바이러스인지 방역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음 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만취 손님의 폭행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8천만 명이 감염되고 175만 명이 숨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가운데 1명꼴로 감염된 건데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미국의 확진자는 1,898만 명, 전 세계 확진자의 약 24%나 되고 사망자는 33만 명으로 미국인 1,000명 가운데 1명꼴로 숨졌습니다. 이런 무서운 확산세를 잡기 위해 서둘러 백신 접종에 들어갔지만 접종이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내일부터 1월 말까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외부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더 강력하게 막겠다는 건데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 유럽 상황입니다. 독일에선 101세 노인이 처음으로 백신을 맞는 등 유럽연합 27개 회원국들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다음 달 초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을 하고 대량 접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란 말이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 문제는 집단 면역이 형성될 만큼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빨리 맞을 수 있느냐인 겁니다. 박찬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여권이 강하게 반발하자 오늘은 윤 총장 측이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재판부 성향 문건에 대해서도 악용 가능성이 없다며 본안 소송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명을 결정하는 추천위원회가 내일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후보를 뽑는 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내일은 꼭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새해부턴 낙태죄가 폐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는데 국회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단 한 차례 공청회만 열었을 뿐 제대로 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이사하는 사람들이 줄면서 메말랐던 전세 매물이 늘어나 전세 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세값 오름세도 주춤하는 모습인데 전세난이 진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안전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